서부 경남에서 창원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마산 반박고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인사권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사료рем판 관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창원 반박고개 인근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반박고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해마다 안전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창원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반박고개입니다. 이곳에서 월영광장으로 이어지는 1km 길이의 도로는 경사가 심하고 커브길이 많습니다. 위험한 도로 구조 탓에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이 도로를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커브길을 돌던 승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버스와 부딪히면서 60대 승용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8월에는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2명이 반박고개 인근 도로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도로지만 신호등 수는 적어 가속하는 차량 탓에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개설을 하면 6개월 치아보고 이거를 그늘목을 아예 신호등이 있으면 이만큼은 덜 안 하겠어요. 신호등이 밑에 6개월 합치고 막 달려보잖아요. 저 하이난에서 내려 올라가면 겁나죠. 지자체도 해마다 안전시설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4년 전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 개선 공사를 실시했고 20m인 도로폭도 25m로 넓혔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도로 곳곳에 가드레일과 교통표지판 등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표지판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드레일도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심지어 그 그루빙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또 하기가 애매한 곳이에요, 여기. 보행자와 차량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반박고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구조 개선 대책부터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김 씨는 범행 전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사전 답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김모 씨.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던 김 씨가 지난 4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직전 취재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외곽권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말한 변명문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이 대표를 습격할 당시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이 글이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다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적은 글에는 총선에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쓴 글의 내용과 진술 대부분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전 김 씨의 행적도 일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 대표가 방문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울산역을 통해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 가덕도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위해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일 저녁 조사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해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통영시와 시의회가 인사를 놓고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인사권 갈등인데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정기 인사에서 통영시 본청 공무원 65명이 승진했습니다.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승진자는 2명, 5급 사무관 1명과 8급 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부여된 뒤 이뤄진 첫 사무관 승진입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통영시가 의회에 인사운영 업무 협약 종료를 통보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경찰 등 4명도 본청으로 불러들었습니다. 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보수 후생복지 등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안정적인 인사운영과 승진기의 균형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일방적인 인사운영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통영시와 의회의 인사권 대립은 이번이 두 번째. 2022년 말에도 시의회 자체 승진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가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시의회는 통영시의 보복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전년도 이맘때도 승진 인사를 두고 보복성으로 이분들을 전보 조치하였다가 당시 4급 인사는 집행부에서 1년 후 5급 인사는 의회에서 한다는 협의하에 전보 조치를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 사무국은 직원 전보와 결혼으로 발생한 인원 충원이 시급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 의회의 권한은 커졌지만 여전히 자체 예산이나 조직 구성 권한이 없어 지자체와의 인사 갈등 불똥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부 경남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 기준을 많게는 49세까지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둘 다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김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에게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적응이 할 만한 나이 35살까지가 청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한 35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되겠네요. 또 요즘 갈수록 그냥 고령화 세대가 되니까.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30대 중반.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 지자체가 정한 조례는 청년 범위가 이보다 넓습니다. 진주와 사천시는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군 지역은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산청과 함양은 50에 가깝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살이었던 현재 고등학생이 같은 시기 30대였던 현재 40대 후반과 청년으로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 청년층 확대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평균 연령 증가를 꼽습니다. 막상 청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군의회에서 청년 나이를 전국 최고인 54세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자꾸 유출되고 고령자는 많아서 청년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아무리 해도 수혜를 받는
인구 범위가 너무 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 인구들이 어쨌든 함량에 와서 정착을 하고 터전을 굳혀 나가도록. 한편 지자체마다 상향된 연령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일자리와 복지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고 산청은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청년 정책 수요를 분석해 재추진하고 함양군 등은 창업과 주거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기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다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에 오랜 시간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창원시의회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섭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화 대상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최초 변경 공모의 공정성, 민간 사업비 산정 등의 사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5일 부대 호국관에서 해군병 698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입영한 해군병 698기는 야간 전투행군과 전투수영 등 5주간의 강한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이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선민 이병이 교육사령관상을, 손정국 이병이 기초군사교육 단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군은 특히 이번 698기에 한정훈 이병 등 7명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후손들이 있어 대를 이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군병 698기는 해군 교육사령부 예하학교에서 특기별 전문교육을 받고 이후 부대별로 배치됩니다. 창원시가 지난 4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신속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태영건설은 북면 감계대시항과 자산지구 재개발 사업,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반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거창군이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새로운 인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율 최저와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군부 출생화 1위를 목표로 새로운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주인구 감소를 막고 출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창 인구는 지난 4일 기준 5만 9,989명으로 6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